형수와 마을 주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9살 김모 씨입니다. 배가 밥을 끓여 먹으라는데요. 밥을 나름 먹지. 이 새끼가 밥을 뒤에 끓여 먹으면 욕을 또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죽였습니다. 지난 7월 불황인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에서 나온 김 씨는 오늘 새벽 사소한 말다툼 끝에 형수와 이를 말리던 마을 주민 57살 전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피가 흘려서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까지 죽겠다. 옆에는 보고 그냥 끌고 빤스바람에 저리 뛴 거지. 난. 형수와 마을 주민 등을 살해한 용의자 김 씨는 이산으로 도주했다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정신질환자로 양지마을에 입소한 김 씨를 정밀한 감정도 하지 않고 무작정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규에는 퇴소 심사 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단한 면담만을 통해 200여 명의 수용생을 양지마을에서 퇴소시킨 것입니다. 의사가 있다더라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감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맹점입니다. 불황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충남 연기군 전동면의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불황인과 정신질환자 등 800여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최근에 출소한 20여 명은 숱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던 이곳에서의 수용 생활이 바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퇴소한 2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감독 직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거로 사정없이 패가지고 제가 머리를 갖다가 주로 이제 위험하니까 머리를 커버했는데 머리를 잡은 그 손부터 손이 풀리니까 머리통까지 때렸습니다. 심지어. 또 요양생활은커녕 수익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하루 10시간 이상 쇼핑백이나 공을 만드는 등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일부 수용자들은 천안이나 조치원의 역이나 파출소 근처에서 엉겁결에 양지마을로 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파출소 문 앞에를 딱 나오니까 어쩐 조그만 그 탑차가 있는데 그 앞에 나는 이렇게 딴 데로 가는 줄을 가니까 거기다 그냥 나를 바짝 들어서 싣고서는 밤에 그냥 쭉 가는데 퇴소자들은 속옷을 보름에 한 번쯤 갈아입을 수 있었고 심한 경우 쌀을 아낀다며 일요일마다 3끼를 수제비만 먹는 등 법인 측에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양지마을 측 관계자들을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조만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지마을 측 법인 이사장 노재중 씨는 양지마을 내 폭행과 비리 의혹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양지마을 퇴소자들에 따르면 의문의 변사 사건은 지난 93년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모두 6건의 사망 사건이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6년 전인 9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잘못하면은 얻어 터지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안 맞으니까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양지마을에 대해 매년 정기 감사를 벌여온 충청남도 연기군청은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불황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적에 참담하게 토론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들었을 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사실이 없죠. 전국에 산재한 불황자 보호시설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정책부서라며 발빼기에 급급합니다. 보시라서요. 전국에 수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부가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10년, 20년 방치해왔다는 건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군청의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보건복지부의 외면 속에서 시설 수용자들의 절규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불황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무리를 빚은 양지마을 이사장 56살 노재중 씨.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이사장이었던 노 씨는 장애인 시설과 불황인 수용시설, 그리고 병원 등 1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노 씨는 천성원 대표이사, 본처 윤모 씨는 온달의 집 원장, 장남은 천성원 기획실장, 막내 아들은 송년원 총무를 맡았고 구속된 두 번째 부인 박모 씨는 송년원 원장, 처남은 양지마을 원장 등 사회복지법인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식 수입이 봉급 150만 원뿐인 노 씨 일가가 이런 폐쇄적인 운영으로 모은 재산은 70억 원대에 이릅니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본처 윤 씨 등이 대전 지역 개발 예정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노 씨 처 윤 씨가 대전 지역에서 사들인 땅들만 공시지가로 30억 원에 달합니다.
또 노 씨의 후처인 박모 씨는 사회복지시설 공사를 하면서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하고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8억 4천여만 원의 현금을 은행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씨 부인 측은 재산 축적 사실을 부인합니다. 지금 현재 법인에 담보 잡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입장으로는 재산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정도예요. 양지마을뿐 아니라 아산의 브랜너 애우건도 국고 보조금 횡령과 노임 착복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검찰 조사 결과 천성원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은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13억 4천만 원과 원생들의 노임 8억여 원 등 모두 24억여 원을 착복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불황인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원생들을 집단 폭행해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인권사각지대인 불황인 보호시설에서 자행된 현대판 노예제도로 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이.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일부 인권단체가 제기한 원생들의 폭행치사 의혹은 혐의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양지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과 각종 부조리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연 1회 정기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연 1회란 정기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서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양지마을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